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우리가 결혼을 하고요. 가족 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것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재정부터 건강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중에서 요즘 신혼부부들이 놓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아이를 위한 어린이 보험의 준비라고 합니다. 내 아이의 건강을 챙겨줄 첫 보험인 만큼 꼼꼼한 비교 후 선택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우리 아이를 위한 어린이 보험 잘 가입할 수 있는 노하우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보험 고민들도 오늘 해결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우선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전화와 문자 번호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우리 아이를 위한 첫 선물로 보험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어린이 보험이 좋다고는 하는데 보험료도 다 다르고요. 보장도 너무나 많다 보니까 가입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더 저렴한 보험료,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 보험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지 한진호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한진호입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하고 또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또 다른 설레임과 감동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보험은 괜찮게 가입을 한 것인지, 또 어떤 담보를 선택해서 가입하면 좋은지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어른이보험이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는 각각의 다른 보험들이 아니고요. 이 어린이보험 상품의 가입 시기에 따라서 이 태아보험 또 어른이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이 어린이보험에 태아 특약을 추가해서 임신 중 미리 가입을 하고 출생 이후에 보장받는 보험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언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가장 좋은 시기는 출산 예정일을 확인하는 시점이 가장 좋고요. 또는 1차 기형아 검사 이전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1차 기형아 검사를 먼저 하셨다면 2차 기형아 검사 이전에는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이 기형아 검사에서 태아 이상 소견이나 산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면은 가입이 연기될 수가 있고 종종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기형아 검사 이전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2차 기형아 검사까지 이미 하셨다면은 최하 22주 전에는 가입을 하셔야지만 이 태아 특약을 넣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험회사별로 태아 특약을 넣을 수 있는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최하 22주 이전에는 가입을 하셔야지만 태아 특약을 넣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22주가 지난 산모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출산을 하고 나서 가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22주가 지났더라도 이 출산 이전에 가입하시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출산 후에 가입을 하시지 마시고요. 출산 전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고민이 되는 거는 우리가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또는 뭐 출산 이후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때 30세 만기 플랜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또는 100세 만기 플랜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자, 각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30세 만기 플랜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은 보장 기간이 짧아서 불안하고 30세 이후에 다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100세 만기 플랜 같은 경우는 장점으로는 보장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 보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나의 가정 환경과 현재 상태에 따라서 30세 만기 플랜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100세 만기 플랜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알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먼저 이 30세 만기 플랜 같은 경우는 계약 전환 제도라고 해서 회사마다 모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계약 전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태아 때 30세 만기로 가입을 하고 나서요. 30세가 되었을 때 자, 태아 때 가입한 요율로 100세까지 계약을 전환을 해주겠다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리고 자, 기왕력이 있어도 30세까지에 지나오면서 우리 아이가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병원도 많이 다녔고 일반적인 보험에 가입은 거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계약 전환 제도에서는 기왕력이 있더라도 내가 100세까지 전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제도가 바로 계약 전환 제도입니다. 회사에 따라서 기왕력이 있으면 거절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런 제도를 확인하신 분들은 30세 만기 플랜 괜찮네. 보험료 저렴하고 나중에 우리 아이가 30세가 되었을 때 100세까지 전환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겠어 라고 생각하셔서 30세 만기 플랜을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또 후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내용까지 봐야 되는지 30세가 되어서 100세를 전환을 했을 때 과연 보험료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는 안 해보셨을 거예요.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은 30세 만기 전환의 보험의 상품이 보험료가 월 3만 원 납입을 하고요. 같은 담보의 조건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을 했을 때, 자, 무해지 상품으로 가입을 했을 때는 약 9만 원 정도 보험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배 정도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100세 만기 상품을 선택을 하지 않고 초반에 보험료가 저렴한 30세 만기 상품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아이가 30세가 되었을 때 계약 전환 제도를 이용해서 전환을 해봤더니 보험료가 월에 22만 6,400원이 됩니다. 그러면 태아 때 3만 원씩 20년을 납부했을 때 총 보험료가 720만 원이었고 또 30세가 돼서 월에 22만 6,400원씩 20년을 납부했을 때 보험료가 약 5,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토탈 이 아이가 100세 만기 보험 상품을 가져가는데 납부한 보험료가 약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하지만 처음에 좀 비싸게 납부를 한 100세 만기 상품의 보험료는 월에 9만 원씩 20년 동안 납부를 했더니 약 2,100만 원 정도 되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이미 20년 동안 납부를 다 했기 때문에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100세 만기 보험 상품이 3배 정도 비쌌지만 결과적으로 총 보험료는
30세 만기의 보험 상품이 결과적으로는 3배 정도 더 비싼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처음에 나의 가정 형편과 생활이 어려워서 선택한 보험,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 이러한 결과를 예측을 한다면, 알고 있었다면 과연 처음부터 이 상품을 선택을 하실까요? 그렇죠? 이런 내용을 알고서 선택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의 보험을 30세가 되기 전에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을 하고 이 계약 전환 제도를 이용을 해서 30세 때 계약 전환이 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확인하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담보 내용들이 이 30세 만기 상품과 100세 만기 상품의 담보 내용은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2천만 원, 상해 후유장애 1억, 뇌혈관 진단비 5천만 원, 수술비 1천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5천만 원, 허혈성 심장 수술비 1천만 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담보들이고요. 그 외에 각종 수술비 특약과 또 진단비 특약을 넣었을 때 30세 만기로 했을 때 약 3만 원, 그리고 100세 만기로 가져갔었을 때 약 9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암 진단비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유사암 4가지죠.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이 4가지 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일반암으로 인정을 해주는 회사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자, 일반암 진단비를 3천만 원에 가입을 하고 나는 암이 진단을 받았을 때 3천만 원을 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자, 어떻습니까? 유방암을 진단을 받았는데 3천만 원이 아닌 600만 원만 보험금을 수령을 하였다면은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외감을 제외한 일반암이 아니라 소외감까지 포함한 모든 암을 일반암 진단비로 지급을 해주는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담보 내용 중에는 이 암에 고해감 진단비라는 담보가 또 있습니다. 회사별로는 뭐 5대 고해감 진단비, 3대 고해감 진단비, 이런 식으로 고해감 진단비 특약이 따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해감 진단비를 2천만 원에 가입을 하였고 일반암 진단비는 3천만 원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뇌암이라든지 혈액암이라든지 이렇게 고해감 진단을 받을 때 이분은 총 보험금을 얼마를 수령하시냐면은 3천만 원 플러스 2천만 원 해서 토탈 5천만 원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자, 나는 이 고해감 진단비 특약이 없는데 이 고해감의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 수령을 하지를 못하는 건 아니신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고해감 진단비 담보에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도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은 이 고해감에 해당되는 암을 진단을 받았을 때 일반암 진단비에 3천만 원은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고해감 진단비 같은 경우는 추가로 중복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 이거는 또 성인분들도 마찬가지죠. 자, 보험 증권을 봤더니 우리 아이와 나의 뇌출혈 진단비라고 있어요. 하지만 이 뇌출혈 진단비는 보장이 굉장히 범위가 좁고 확률적으로 좁기 때문에 자, 뇌졸중이나 뇌혈관 관련
진단을 받았을 때 이 뇌출혈 진단비만 갖고 있다면은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담보를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뇌혈관 진단비를 선택을 하셔야지만 뇌혈관 질환 관련된 진단을 받았을 때 100%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은 뇌출혈 진단을 받았을 때 1,000만 원, 또 뇌졸중 진단을 받아도 1,000만 원, 또 뇌혈관 질환 관련된 진단을 받았을 때 역시 1,000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뇌출혈 1,000만 원, 뇌졸중 1,000만 원, 뇌혈관 질환 1,000만 원 이렇게 또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뇌출혈 진단을 받게 되면은 3,000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는 보험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자,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허혈성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지고 있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률도 굉장히 확률이 좁고 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허혈성 심장 질환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담보를 가입이 되어 있다라면은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더라도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요. 허혈성 심장 질환 협심증을 진단을 받았을 때 급성 심근경색만 가지고 계신 분은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더 훨씬 넓은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먼저 우선적으로 가입을 하고 또 여유가 있거나 추가로 가입을 해야겠다라고 하실 때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추가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어린이 보험의 장점이 이 성인 보험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암 진단비와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이 3대 질병 진단비의 가입 금액 한도가 이 성인 보험의 가입 금액 한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또 0세부터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20대인 분들도 나는 이제 성인이고 어린이가 아닌데 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또 보험료가 저렴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납입 면제 기능도 성인 보험에 비해서 굉장히 어린이 보험이 넓습니다. 자, 성인 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이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은 범위가 좁고 발병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확률이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100%의 범위에 진단을 받았을 때 납입 면제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자, 여기서 또 15세 이하의 어린이는 암보험 같은 경우는 90일 면책 기간과 1년 이내 발병 시에 50% 감액 기간이 있지만 이 15세 이하의 어린이는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은 어렸을 때 또는 지금 우리 아이 보험이 만약에 조금 부족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실 때는 조금이라도 빨리 서두르셔가지고 변경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의 보험이 30세 만기 플랜이 아니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 또는 30년 납 100세 만기로 이렇게 또 설계가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100세 만기 상품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아마 암 진단비라든지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이러한 진단비가 조금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추가로 이렇게 갱신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암 진단비 1억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5천만 원, 계속받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500만 원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월 보험료가 10,000원대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본이 되는 100세 만기 보험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을 추가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 아이 보험이 30세 만기인 상황에서 이런 보험을 선택할 경우에 나중에 또 다시 설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개드리는 상품들은 이미 100세 만기로 잘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께 권해드리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또 10,000원대 플랜이 방금 전에는 암 관련한 진단비에 대한 상품이었지만 자, 뇌혈관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수술비, 뇌와 이 심장 관련된 담보를 더 추가로 했을 때 역시 월 10,000원대의 갱신형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암과 뇌, 심장 진단비가 충분히 있지만 수술비를 많이 준비를 또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자, 질병 수술비 또 각종 수술비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을 하고 월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이런 상품이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자, 암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은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또 각종 수술비 특약에 중점을 둘 것인지 이렇게 각각 나눠서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10살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 독감에 걸릴 확률이 일반 성인들보다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도 독감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애들도 4살, 6살 때 A형 독감과 B형 독감 각각 이렇게 한 번씩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이런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저 역시도 가입을 못한 게 조금 아쉬웠긴 한데요. 지금은 자, 이 독감 보험이 요즘에 새로 나왔죠. 0세부터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월 10,000원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독감뿐만이 아니라 자, 영유아 시력 교정 안경 치료비 매년 1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독감 같은 경우에는 독감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매년 2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수두 및 수족구 많이 발병이 되고 있죠. 매년 3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비용 진단비까지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이미 보험에 가지고 있더라도 추가로 가입하시게 되면은 좋은 상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태아보험의 가입 시기는 임신 사실을 알고 가입하시는 가장 좋고 또 1차 기형아 검사 이전에 이미 하셨다면은 2차 기형아 검사 이전에 2차 기형아 검사도 이미 하셨다면 반드시 22주 전에 가입을 하셔야 태아 특약을 넣어서 가입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30세 만기 일반형 보험료 저렴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30세가 돼서 대학 전환 제도를 했을 때 그때의 보험료를 한 번 더 생각을 해 본다면은 자, 100세 만기 이 무해지 상품이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저렴하고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세 이하 성인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납입 면제라든지 가입 금액 한도도 낮고, 자,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 한도도 높고 납입 면제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린이 보험이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어린이 보험에서도 이 15세 이하의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암에 발병이 됐을 때 이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보험이 리모델링이 확실히 안 되신 분들 또는 우리 아이 보험이 30세 만기로 되어 있어서 좀 더 보장을 넓히고 또 100세 만기까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한번 설계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중요 특약들 가입 한도 높은 거 3대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말씀드렸죠. 가입 금액 한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프라인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부터 다 큰 우리 아이까지 가입할 수 있는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저희 보험플랜 119 시청자분들도 30세가 안 된 아이들은 어린이 보험이 가장 좋다는 거,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셨을 텐데요. 자, 오늘은 그 안에서도 특히나 유리한 보장들 챙겨보고요. 그리고 이미 있으신 분들도 또 추가하기 유리한 3대 질환이라든가 독감 플랜까지 꼼꼼히 비교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봤으니까 진짜 우리 아이 보험에 한번 적용을 해보기 위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볼게요. 자, 한진호 전문가님, 우리 어린이 보험을 보니까 굉장히 특약들의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걸 넣고 또 어떤 걸 뺄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린이 보험에 꼭 넣어가야 하는 특약 어떤 거라고 보실까요? 네. 어린이 보험의 특약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담보를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담보를 빼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은데요. 간단합니다. 우선 가장 필수 보험인 실손보험은 다들 갖고 있겠죠. 그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에서는 암 진단비 또 유사암 진단비 포함이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들은 가입이 안 되는 회사도 있고요. 아예 특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이 있는 회사를 찾아서 이 질병 후유 장애 담보를 넣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는 우리 집안의 가족력이라든지 우리 아이가 약한 부분 또는 보완하고 싶은 특약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성인분들이 넣어가고 싶은 보장이랑 비슷해요. 실비랑 암, 유사암에다가 질병 후유 장애까지. 그런데 우리 아이들 어린이 보험에 넣어줄 때 보험료도 더 저렴하고 또 보장도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왕 가입해 줄 때 한 번에 좀 제대로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세 이하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이다. 그런데 30세면 뭐 다 큰 어른인데 좀 의심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30세까지도 가입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자, 이 나이가 많이 헷갈리거든요. 자, 일반적으로는 생일이 지났을 때 한 살을 더 먹게 되지만 이 보험 나이는 상령일이라 그래서 내 생일에서 6개월을 더합니다. 6개월을 더한 날이 나의 보험 나이 상령일이 한 살 더 먹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계산하기가 참 복잡하고 헷갈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1년 2월 1일 기준으로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려면은 1990년 8월 2일생까지만 가능하게 되고요. 1990년 8월 1일생은 안타깝지만 보험 나이로는 31세가 되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 큰 우리 아이 보험 나이로 30세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어른이 보험이라고 하기도 하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한진호 전문가님과 라이프라인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는 태아보험 그리고 30세 만기의 어린이 보험을 가입해 주신 분들은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가지고 100세 만기의 어린이 보험으로 바꿔주시고요. 100세 만기로 잘 들어주신 분들도 연락 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갱신형으로 얹어주시면 더 큰 보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을 위한 보험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상담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1대1로 세세하게 상담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사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5년 전 딸이 대학을 들어갈 때 지인의 설득으로 아이 보험을 가입해 줬는데요. 보장도 빠짐없이 구성돼 있고 환급금도 있어서 연금으로 쓸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알아서 잘해주겠거니 생각하고 그대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송을 보면서 CI 보험이 좋지 않다는 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딸의 보험도 CI 보험으로 알고 가입을 해서 알아보고 있지만 어떤 점이 안 좋고 또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답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변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 말고도 이런 사례가 많은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답답함을 해결해 드릴 민주홍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요, 리모델링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자주자주 이 CI 보험이 나오다 보니까 이분도 방송 보시고 우리 아이 보험 잘못 가입한 거 아닌가라고 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 20대 따님분이신 것 같은데 증권 보니까 어땠을까요? 우선은 보험은 이제 CI 종신보험과요. 그다음에 그 전에 가입했던 실손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보험 두 가지를 가입하고 있었고요. 우선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CI 종신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이 뭐 이것저것 다 된다. 보장도 다 되고 나중에 환급도 되고 뭐 연금 전환도 되고 예. 뭐 사망 보장까지 꼼꼼하게 다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보험 하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입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는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뭐 저희 같은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매체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CI 종신보험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되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게 되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만나볼게요. 연금도 되고 여러 가지 보장도 다 들어있다. 사실 전문가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맞겠지 하고 그냥 믿고 맡기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정말 보험을 가입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알고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장부터 공부해 본다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우선은 보험을 가입할 때 정말 많이 듣는 얘기죠. 이 보험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고요. CI 종신보험을 참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어요.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예. 이후에 CI 종신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우선 이 CI 종신보험이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1980년대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일 먼저 처음에 개발이 됐다라고 예. 하고요. 사실 이 CI 종신보험의 어떤 유래를 살펴보면 처음에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 종신보험의 경우는 내가 사망을 해야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그런데 내가 사망은 하지 않았는데 내 가족에게 보험금이 돌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갑자기 너무 크게 아파서 예. 일을 할 수도 없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크게 아파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어떤 생계비를 내가 책임져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은 하지 않은 상태가 있을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내 치료비까지 더해지니까 보험금을 조금 받았으면 좋겠지만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면 사망해야만 나오는 것이니까 예. CI 종신보험은 그런 취지에서 처음에 개발이 됐고요.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미리 조금 땡겨서 선지급을 하겠다라는 좋은 취지로 처음에 개발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 CI 종신보험이 처음 도입됐을 때도 이 취지와 목적에 맞는 분들이 이 보험을 가입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CI 종신보험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이 보험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것이 다 되는 만능 보험인 것처럼 판매가 되었다라는 것이 문제고요. 사실은 CI 종신보험을 좀 뜯어보면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을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앵커님께 제가 스마트폰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사실은 요즘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고유의 기능인 전화나 문자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뭐 카메라 기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내비게이션 혹은 신용카드의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고 이제는 뭐 컴퓨터 없이 스마트폰 한 대면 인터넷이 다 되니까요. 정말 많은 기능을 스마트폰 하나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마치 이런 스마트폰처럼 CI 종신보험도 이런저런 기능이 다 된다라고 예. 판매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든 기능이 다 되는 기기기는 한데 예. 다만 그 기능들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카메라도 예전 그냥 일반 카메라보다 화질이 안 좋다든지 예. 혹은
뭐 신용카드 기능이 되긴 하지만 여기선 되고 저기선 안 된다든지 또는 컴퓨터 기능도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든지 아주 불편한 점이 많다면 누가 네. 그 기기를 사용하겠어요? 그렇죠. 저도 휴대폰을 써도 결국 쓰던 것만 쓰게 되는데 그렇죠. 결국 내게 필요한 게 그렇죠. 쓰고 싶을 때 잘 써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보험이 CI 보험이 그런 비유로 좀 맞는 상태인가 봐요. 그러니까 CI 종신보험이라는 것은 사망보험금은 당연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일부 보장도 있기는 해요. 보장 범위가 좁은 것이 문제지. 그다음에 환급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연금 전환이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맞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그게 온전히 다른 보험보다 훨씬 좋거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기능이 다 있기는 한데 그 기능들이 다 좋지 못하다면 결국은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기를 쓰지 않을 거란 얘기죠. 이게 그런데 뭐,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나냐면요. 네. 사실은 모든 상품이 판매하는 분이 정보를 더 많이 알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를 사건 스마트폰을 사건 판매하시는 분이 소비자보다 훨씬 더 많은 그쵸. 정보를 알고 있겠죠. 그걸 이제 정보의 불균형,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험은 그 비대칭과 불균형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다른 상품들보다도.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설명을 들으려고 마음을 먹고 내가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들어도 10분, 20분 지나가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고 일단은 또 지인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맞겠지. 네. 설명해 주는 게 다 맞겠지. 좋은 걸 해줬겠지. 라는 생각에 더 이상의 검토 없이 그냥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 없이 가입을 하기 좀 쉽상인 그런 상품이 바로 보험인 것이죠. CI 종신보험의 문제점을 이제 이 따님의 보험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하나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 예. 제일 첫 번째는 협소한 보장 범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면 주계약이 1억 2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계약 1억 2천은 사망하면 1억 2천을 주겠다라는 말이고요. 일반 종신보험의 경우는 사망하면 1억 2천을 준다라는 심플한 그런 뜻이지만 CI 종신보험은 사망하면 1억 2천을 주고 사망하진 않았더라도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예를 들어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등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1억 2천 중에 80% 혹은 50%를 미리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암에 걸렸다. 예. 뇌졸중에 걸렸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갑자기 마비가 왔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가족들이 놀래서 병원에 갔다. 예. 그럼 우리 가족에겐 중대하죠. 너무나 심각하고 중대하죠. 그렇죠. 굉장히 중대하죠. 그런데 보험 약관상 이분의 상태는 중대하진 않다라고 보험사나 병원 측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예. 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이루어진 게 바로 CI 보험입니다. 나에게 중대해도 보험 안에 약관에서 중대한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럼 보장 범위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일단 우리가 보험 전문가 혹은 뭐 보험의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걸 다 떠나서 그냥 일반적인 지금 방송을 보시는 그냥 일반적인 시청자님들의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당연히 암에 걸리거나 뇌졸중에 걸리면 그 상태가 어떻든 암이 뭐 1기든 2기든 3기든 간에 우리 가족에겐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일이고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진단서 한 장으로 보험금이 바로 지급되는 보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도 이게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냐를 따져야 되는 보험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그걸 따지는 보험에는 가입을 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맞아요. 분들이. 그렇죠?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뇌졸중에 같은 경우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친 걸 이제 우리가 보통 뇌졸중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요즘은 미니 뇌졸중도 있고 많은 캠페인들을 합니다. 워낙 이제 많이 흔해졌으니까요. 예를 들어 내가 갑자기 안면 쪽 근육이 조금 늘어지는 현상을 보인다든지 네.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잠시 10초에서 20초만 지나가도 이걸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뇌졸중의 전조 현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도 굉장히 두렵고 조심해야 될 일들이 생길 텐데 정말로 내가 뇌경색증 진단을 받거나 혹은 응급실에 실려갔거나 해서 만약에 회복이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회복은 되었고요. 내가 어떤 장애가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은 조금 어눌해졌고 자꾸 좀 기억력이 좀 쇠퇴하는 경우도 느낄 예, 수가 그쵸. 있고 약간의 몸에 마비 증상이 자주 오고 이런 일들을 겪는다면
그 일이 있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예. 모든 것들이 두렵기 시작할 거고 내가 스트레스라든지 일을 줄여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기기 시작할 거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텐데 내가 CI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나는 중대하진 않다.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진 않았다. 후유장애가 남을지를 보려면 6개월은 지나봐야 된다. 이 의사는 중대한 뇌졸중으로 판정했지만 우리 보험사에서는 이것을 중대한으로 판정할 수 없다. 등등등의 여러 다툼과 분쟁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 보험을 가입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할 때 내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보험을 가입함으로 인해서 예. 뭔가 내가 뿌듯해지고 이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나는 조금은 건강에 대한 염려를 덜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나중에 경제적인 보상이 뒤따를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안다면 불안해서라도 가입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이런 보장 범위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보장들을 또 한 번에 묶어놨다라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묶여 있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시대 그리고 의학이 더 발전할 앞으로의 미래 시대를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죠.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암에 걸려서 사망하는 분들보다 암이 완치돼서 계속해서 생활하는 분들의 숫자가 점점 더 크게 맞아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암에 걸렸기 때문에 생활 습관도 조심해야 되고 암에 걸렸기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지고 후유증도 남을 수 있고 합병증이 올 수 있죠. 내가 암에 걸려서 암은 완치가 됐고 조심조심 잘 살아가고 있기는 한데 뇌졸중, 뇌경색이 다시 올 수가 있겠죠, 분명히. 그런 그렇죠.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CI 종신보험은 이것들을 각각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묶어서 보장하기 때문에 두 번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예를 들어 내가 암이 걸렸다, 뇌졸중이 걸렸다. 그런데 그런 분이 다시 보험을 가입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이 보험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된다? 해결이 되지 않죠. 예를 들어 다른 보험에 가입을 했다. 암 따로, 뇌졸중 따로, 급성심근경색 따로, 뭐 허혈성 심장질환 따로, 뇌혈관 질환 따로 다 이렇게 따로따로 드러났다면 당연히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 이 CI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에서만 판매를 하는 보험이잖아요. CI 종신보험의 경우는 생명보험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질병 후유장애 같은 특약도 없죠. 그러니까 후유장애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정말 맘 편해지게 가져갈 수 있는 보장들을요 이해하기 쉽게 그림이랑 그래프 통해서 한번 비교를 네네.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예. 아까 앞서 강의에도 나온 그런 어떤 그림입니다만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요즘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가입을 해두는 것이 당연히 100%를 보장받을 수가 있고 유리하죠. 혹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는 많이 가입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뇌졸중까지라도 가입을 해야겠다.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대한 뇌졸중은 그럼 어느 정도에 속할까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 그림 옆에 있는 글자를 보시면 I60에서 I69까지 뇌혈관 질환 진단에 대한 코드 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예. 중대한 뇌졸중은 일단 I60에서 I63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 즉 6개월이 지나서 판단을 했을 때도 이 부위는 도저히 앞으로도 쓸 수 없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꼭 받아야 돼요.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퍼센트로 따지자면 10% 미만이 되겠죠. 내가 다른 보험을 가입했다면 난 100%를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CI 종신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10% 미만밖에 보장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클 것 같고요. 심장 쪽도 마찬가지죠. 심장의 경우는 급성심근경색도 9%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이다?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성심근경색을 가입해도 협심증도 빠지고 굉장히 좀 협소한 보장 범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도 거기에서 또 중대한 급성심근경색까지 줄여야 되니까 굉장히 범위가 협소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후유장애 저희가 방송에서 굉장히 좋은 특약이다. 맞아요. 가성비가 높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내 몸에 온몸의 구석구석에 올 수 있는 모든 노화와 후유장애를 다 보장하고 각각 무한 반복해서 지급되는 굉장히 좋은 특약인데도 불구하고 CI 종신보험에는 이 특약 자체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장 범위가 좁은데 그러면 보험료는 좀 저렴해야 되지 않나? 라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보험료가 또 저렴하지 또 않습니다. 비쌌군요. 첫 번째 지금 이 따님의 보험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네. 이 보험료가 20대 초반에 가입한 보험인데 18만 7천 원이에요.
20만 원 가까이 되면 너무 비싸네요. 너무 비싸죠. 더군다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도 CI 보험인데 난 저렇게 안 비싼데 나는 한 뭐 8, 9만 원 정도인데 그런 분들은 몇 년 납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30년 납, 40년 납, 제가 심한 경우 45년 납까지 본 적이 있어요. 예. 이런 경우라면 내가 지금 내는 월납입 보험료가 적은 것이지 총 납입 보험료를 따져보면 굉장히 많이 낸다. 즉 CI 종신보험은 일반 종신보험보다 당연히 보험료는 비싸다. 그러면 나중에 환급이라도 많이 해줘야 되겠죠. 예. 그럼 그나마도 좋지 않다면 그건 나중에 어때요? 환급이라도 좀 많이를 해줘야 되는데 이분이 2016년에 가입했어요. 예. 2016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일반 종신보험을 이 따님이 똑같이 가입을 했고 20년을 다 납입하고 나중에 이 따님이 60세, 70세쯤 돼서 연금으로 진짜 전환해서 써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 따님이 내신 보험료가 총 납입 보험료가 5천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CI 종신보험을 가입할 경우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재원이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 작은데요. 네, 굉장히 적죠. 그런데 왜냐하면 40년, 뭐 50년이 지났는데도 이자가 1천만 원, 2천만 원밖에 붙지 않았으니까요. 예. 그런데 일반 종신보험을 이 따님이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3배에서 4배, 즉 5천만 원을 내가 냈다라고 하면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연금 재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신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CI 종신보험이 아닌 일반 종신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내는 것도 줄었을 것이고 받는 거는 3배, 4배가 커져서 정말로 연금의 기능까지 갖췄을 것이라는 거죠. 예, 저희가 뭐 보험료도 문제고 보장도 문제였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리모델링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네.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부모님이 우리 아이의 사망보험금을 걱정해서 보험을 가입하겠어요. 그래서 앞서 우리 한진호 전문가님께서 어린이 보험에 대한 강의도 해주셨는데 당연히 이분은 지금 현재도 25살이에요. 이분은 당연히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고요. 예를 들어서 보장 내용을 보시면 암 진단비부터 시작해서 질병 후유장애,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등등 폭넓게 100% 다 되는 보장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한 개 보험으로 다 된다. 이건 맞지 않아요. 생명보험의 장점, 손해보험의 장점이 다 다르고 각각의 기능이 다 다릅니다. 내가 저축 연금이 필요하다는 분들은 생명보험, 내 보장과 건강에 집중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손해보험, 그리고 그중에서도 30대 미만의 분들은 절대적으로 무조건 어린이보험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장 범위를 넓히고 보험료를 낮추고 그리고 보장과 건강에 집중해서 가입을 하시고 연금이나 저축이 필요한 분들은 생명보험을 따로 하나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만 그렇게 가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리모델링 플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분은 CI 종신보험 지금까지 낸 거 좀 아깝다 하셨지만 앞으로 내면 낼수록 계속해서 손해예요. 지금 차라리 다른 어린이 보험과 종신보험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많은 환급금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낸 것이 아까워서 15년을 더 손해를 보면서 내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현재 내던 모든 보험을 다 통틀어서 보니까 25만 7천 원 정도의 보험이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보장은 더 크게 하면서 또 아까는 다 갱신형이었는데 갱신형 특약들을 다 제외해서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위험성도 다 제거를 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낮췄더니 15만 8천 원, 약 1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었고요. 보장은 훨씬 더 커지고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갱신형도 모두 다 삭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험료도 비싼데 보장도 심각한 상태만 받을 수 있었던 CI 보험 대신에 어린이 보험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내게 맞는 보험 설계하는 게 중요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민주홍 전문가님 모시고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